네, 안녕하세요. APCTP 아시아태평양 유럽물리센터 일반물리학 역학 시리즈 어느새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밤에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지금까지 4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운동과는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 2, 3, 4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게 이런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걸 텐데 이동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동하는 걸 어떻게 기술할지, 그리고 이 이동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운동 방식 자체를 1, 2부에서는 주로 어떤 속도, 가속도 그런 걸 통해서 나타냈다면 3부에서는 이 에너지라는 관점을 통해서 운동 상태를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이었던 4부에서는 운동량이라는 걸 통해서 기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쭉 앞으로 나가는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일반 물리 또는 그 대학 물리 교육 과정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살짝 방향을 트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도 살짝 방향을 트는 것 같은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그린 이 회전 운동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이 회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전 운동을 왜 따로 이렇게 떼서 기술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선풍기 틀은 걸 얘기하면서 선풍기뿐만이 아니라 바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인류 문명에서 되게 중요한 거였죠. 어느새 시기가 지나서 이제 여러분은 제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 걸 보실 텐데 이제는 날씨가 제법 선선해져서 선풍기를 굳이 안 틀어도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목차를 살펴보시면 회전 운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고체라고 돼 있는 물체들이 대부분 다 강체인데, 이 회전 운동에 있어서 강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거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 나중에 회전 관성이라고 불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간 최대 목표가 여러분이 회전 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을 수 있으면 그거는 성공인 것 같습니다. 제목에 있지만은 떡볶이를 굴리는 것과 이런 소떡소떡을 회전시키는 게,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떡을 이렇게 음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음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레시피보다는 이걸 이런 방식으로 굴릴 때와 꼬챙이에 꽂아서 이거를 회전시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결국 회전 운동이라는 건데, 지금까지 4부를 통해서 쭉 말씀드렸던 게 소위 병지 운동이라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운동하는 걸 주로 배웠냐 하면 요렇게 운동하는 걸 배웠고요. 이렇게 가는 거를 주로 요런 변수를 통해서, 위치 변수 X라는 걸 통해서 기술했습니다. 결국에는 직선 운동이 사실 핵심이었죠. 근데 회전이란 건, 우리 모두 회전이란 거 잘 알고는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원래 원하는 건 이제 이거를 막 회전시키는 거였는데 제가 아직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만화처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회전시키면 비스듬하게 보면 약간 찌그러져 보이겠죠? 얘를 요렇게 돌릴 건데 그거를 사람이 위에서 보면은 요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얘를 돌린다는 건 결국에는 요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할 텐데, 지금까지 4부를 통해서 배웠던 이런 것처럼 이 돌아가는 걸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적 양을 정의해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 각도란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전축이 있고요. 이 회전축을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이 어떤 각도로 돌아갔다는 거는 이번에는 살짝 돌리면은 요 정도로 각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정도에 있던 물체가 그 정도로 돌아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강체란 말이 나왔는데, 강체라는 말 정의할 텐데, 이 영어로 강체라는 거 말 자체는 사실은 딱딱한 물체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잡고 막 움직이다든지 아니면 이걸 회전시킨다든지 할 때 형태가 안 변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물체가 회전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면 그 형체가 변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강한 물체, 뻣뻣한 물체라고 안 부르겠죠. 물체가 어떤 이런 형태를 유지한다는 게 이 강체라는 거의 되게 핵심적 개념이라는 거고요. 강체도 어쨌든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는 성분 하나하나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그냥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정도 각도로 돌려요. 또는 몇 바퀴 돌립니다. 돌릴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에 얘는 이렇게 돌았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극단적으로 얘는 이렇게 돌았다든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던 성분은 여기 갔는데 여기 있던 성분은 반대로 갔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겠죠. 이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가 이런 예를 주로 좋아하는데, 자, 요런 원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 텐데, 제가 일부러 어떤 설정을 했냐면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왼쪽에는 노란색을 칠하고 오른쪽에는 파란색을 칠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강체가 지금 보면은 이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과 안쪽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두 부분으로 이 원판을 쪼갠 다음에, 쪼갰다는 게 실제로 우리가 동강을 내버렸다는 게 아니라 선 같은 걸 끄은 다음에 기준을 그냥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강체를 이루는 성분의 바깥쪽과 안쪽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돌아가는 각도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서 여기나 여기나 같은 시간에 같은 각도로 돌아야 모양이 유지될 텐데, 하나는 이렇게 갔는데 하나는 이거밖에 안 갔으면 그 모양이 찌그러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예인데, 예를 들어서 이 안쪽에 있는 게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안쪽은 1초에 한 바퀴를 도는데 바깥쪽은 1초에 반 바퀴밖에 안 돌아요. 그러니까 안쪽이 빠르게 돌고 바깥쪽이 천천히 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바깥쪽이 이렇게 도는 동안에 안쪽은 반밖에 안 돌아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초 있다가 이 물체는 지금 이거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제가 원래 왼쪽에 있던 노란색이 다시 왼쪽으로 오고요. 원래 오른쪽에 있던 파란색이 다시 오른쪽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은 반 바퀴밖에 안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파란색이 왼쪽에 오고 노란색이 오른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판이 사실은 쪼개진 거죠. 강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은 같은 시간에 같은 각도만큼 회전해야지 강체의 형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강체라고 불리는 물체의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제 각도 변수 또는 각변수라는 걸 정의해야 되는데, 이 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 하나하나가 똑같은 각도로 주어진 시간에 돌아서 이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돌았는데 이 각도가 그러니까 이 회전 운동에 대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체를 이루는 어떤 성분이 여기 있을 때 이 성분이 요만큼 돌았고 이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R이라는 반지름이 있다고 치면은 수학 시간에 배운 요런 소위 부채꼴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부채꼴은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채꼴의 각도가 있고요. 그다음 호의 길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체가 회전한다고 했을 때 각도가 요만큼 돌아가고 실제 움직인 거리가 바로 이 S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속도나 가속도 개념이 사실은 여기 이게 어떻게 가는지에 해당되고요. 회전 운동에서는 이거를 각도로 표현할 거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관계를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각도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각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반지름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이로 정의가 됩니다. 이거를 소위 라디안 단위라고 부르는데,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된 게 라디안 단위인데, 사실 수학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건 이런 걸 겁니다. 180도라는 게 파이고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그냥 각도입니다. 각도 자체가 이 비율로 정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온 거죠, 사실. 이거를 써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바퀴 돈다면 한 바퀴를 돈다는 거는 360도 일상용으로는, 그리고 물리에서 말하는 2파이가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한 바퀴를 돈다는 거는 세타에 360도인데 라디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2파이라고 쓰면은 S는 2파이 R이라고 되고, 이거는 원주의 길이 공식이고요. 강체를 이루는 모든 물체가 똑같은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운동을 드디어 기술해야 됩니다. 운동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걸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여기 있던 물체가, 또는 뭐 이 강체를 이루는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여기 있던 물체가 이쪽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옮겨가겠죠. 옮겨간다는 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회전 운동에서 어떤 주어진 성분에 대해서 반지름이 일정해야 됩니다. 여기 있던 게 각도가 아무리 일정하게 가더라도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간다든지 또는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 역시 그 강체 형태가 찌그러진 거니까 강체라는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강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은 회전 운동에 있어서 반지름 R은 일정해야 됩니다. 각도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S, 이거의 운동을 각도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게 거의 비례상수처럼 상수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회전 운동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여기 있던 물체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갔다면 속도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도라는 거는 이 길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정의된다면 이게 상수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거 x로 미분하라고 하면은 a가 상수라면 a는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n, x, n-1 뭐 이런 식으로 상수는 그대로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미분식에 있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s가 r 세타인데 이게 상수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미분만 나오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생소한 요런 그리스 문자가 나오는데 오메가라고 불리고요. 이 오메가라는 게 소위 각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위치의 시간 변화율이었는데 각도의 시간 변화율이라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게 각속도가 되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의됩니다. 이거는 뭐 차원 같은 거 맞춰보면 다 맞을 겁니다. 카메라를 잠시 껐는데 왜냐하면 여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에서 이 각속도와 각가속도가 같아야 되고 특히 각속도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어진 시간에 여기 있는 거는 1초에 한 바퀴 돌고 여기 있는 건 1초에 반 바퀴밖에 안 돈다면 하나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하나는 여기 왔으니까 물체가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그건 강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강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은 요 각속도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게 운동 상태 특히 이 운동 에너지 관점에서 이 회전 운동 어떻게 기술할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회전 관성이란 게 어떤 건지를 노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체를 이루는 모든 성분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것들을 물론 엄청나게 많겠죠. 뭐 아보가드로 수 그만큼 이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체는 그만큼의 수가 되는 그런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쪼개더라도 그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셀 수 있겠죠. 1번부터 n번. 이게 회전할 때 이거의 운동 에너지를 생각할 텐데 이걸 이루는 각 성분을 원칙적으로 1번부터 이렇게 다 해가지고 n번까지 셀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성분을 이렇게 하고 속도도 이렇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이 강체를 이루는 운동 에너지라는 게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인데 근데 지금 이거는 이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라는 게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쓸 거냐 하면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강체를 이루는 각 성분, 이 성분들 있죠. 이 성분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2분의 1 m1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제곱 더하기 쫙 해서 2분의 1 m n번째 입자까지 vn의 제곱까지 다 하겠죠. 이걸 이렇게 쓴다고 배웠습니다. 2분의 1 m i vi 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이거를 1번 입자부터 n번 입자까지 더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시그마 기호로 쓰면 된다고 저희가 배웠죠. 그럼 시그마 기호는 그대로 갖고 다닐 거고요. 여기서 V라는 게 이거를 이루는 어떤 성분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RI만큼 떨어져 있고 이게 속도가 VI라는 거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딱 찝도록 하겠습니다. 찝어서 이만큼이 RI고 얘가 지금 VI라는 속도로 돌아간다면 선속도는 각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번째 성분이라고 보면은 이 i번째 성분이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i의 제곱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ri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 제곱이니까 각각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이 제곱으로 썼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더 어렵게 쓴 것 같으니까 이걸 왜 이렇게 굳이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까부터 제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강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은 각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통의 어떤 오메가라고 쓸 수 있고 이게 바로 강체의 각속도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구성 성분이 똑같은 각속도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게 속도는 다릅니다. 여기 있는 게 한 바퀴 돌고 여기 있는 게 한 바퀴 돌더라도 당연히 바깥쪽에 있는 게 더 많이 돌았죠. 그리고 그게 정확히 반지름에 비례하는데 속도는 다 다르더라도 각속도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쓸 겁니다. 2분의 1에 mi, ri 제곱까지 똑같고 이거 그냥 오메가 제곱으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i에 대해서 이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1 오메가 제곱이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잘 보시면은 실제로 이게 운동하는 상태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질량이 어떻게 여기 뿌려져 있는지 분포되어 있는지에만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동에 대한 거 이쪽이 다 갖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묶은 거를 실제 운동 상태랑 관계없이 강체의 질량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회전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든 질량에 대해서
회전축에서부터 그 질량까지의 거리가 회전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거의 제곱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한, 이게 바로 회전 관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회전축을 일단 잡고요. 물체 운동 기술할 때 원점을 잡는 것만큼이나 회전 운동에서는 회전축을 일단 잡아야 되고요. 이 회전축에 따라서 이 질량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운동 에너지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에 지금 운동을 기술하는 거 이쪽으로 다 갖고 가버렸다고 했죠. 얘는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 어떤 회전 관성이 있고요. 그러면 그 회전 관성을 I라고 쓰고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회전 운동의 에너지는 회전 관성이라는 거 곱하기 얼마나 얘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이 오메가라는 각속도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를 쓰고 보면은 우리가 병진 운동에서 배웠던 거는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되게 꼴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2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서 질량의 역할을 하는 게 회전 운동에서는 회전 관성이죠. 여기서 속도 역할을 하는 게, 선속도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는 각속도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름에 걸맞게,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회전이라는 말은 회전이고 관성이라고 하면 물체의 어떤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병진 운동에서 질량이 관성의 역할을 했는데 회전 운동에서는 회전 관성이라고 불리는 어떤 양이 병진 운동에서 질량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무거운 물체 또는 질량이 큰 물체는 제일 처음에 제가 알려드린 F는 ma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큰 거는 주어진 힘에 대해서 가속을 시키기가 되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회전 관성이 굉장히 큰 물체는 일단 회전을 처음에 시키기도 힘들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돌고 있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무거운 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풍력 발전소 프로펠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회전을 시작했으면 멈추기도 어렵습니다. 운동 상태 유지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질량은 구성 성분의 질량을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다 더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이라도 이쪽에 몰려있는 것과 이게 퍼져서 바깥쪽에 이렇게 고리처럼 퍼져 있는 거는 전체 질량이 똑같더라도 이게 분포에 따라서 공간적이란 말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공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질량이라도 가운데 이렇게 회전축 중심으로 몰려 있으면 이거가 작잖아요. 이 반지름이 작을 거니까, 대충 얘기하자면 반지름이 작을 거니까 그런 거는 회전시키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게 고리처럼 넓게 퍼져 있으면 얘는 회전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뭐 회전시키는 거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똑같은 애플 펜슬인데 이거를 요렇게 굴리는 거랑 이거를 요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랑 이렇게 굴리는 게 훨씬 잘 굴러가죠.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애플 펜슬은 워낙 잘 굴러다녀서 그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이 안에 질량 분포를 다르게 해서 도로를 굴러가는 걸 막았고, 두 번째 버전의 애플 펜슬 제가 쓰는 거에서는 밑에 아예 이걸 깎아놨어요. 이렇게 살짝 깎아가지고 굴러가지 않도록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굴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애플 펜슬이 책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막을 필요는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게 회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량이라도 축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질량이 어떻게 공간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회전 관성이 다르고, 그래서 회전시키기가 쉬운지 어려운지가 달라진다고 했고, 제가 교과서로 쓰는 책에서 이 예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표는 여러분이 뭐 회전 관성 검색을 해보시면은 흔히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제목에서 썼던 그거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떡볶이처럼 생긴 게 요렇게 굴리는 거는 회전 관성이 이렇게 됐고요. 요렇게 굴리는 거 회전 관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볶이에 이런 수치 같은 걸 대입해 보면 회전 관성이 이쪽이 이쪽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떡을 똑같은 그 떡볶이 떡이더라도 떡볶이를 굴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고, 이렇게 소떡처럼 딱 꼬챙이에 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 똑같은 물체도 어떤 축을 잡아서 어떤 형태로 돌리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게 사실은 회전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반 물리 한 학기 강의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 5개를 골라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최대한 쉽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두꺼운 한 권 분량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좀 정확한 지식을 위해선 당연히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고 교과서도 찾아보시고 인터넷에도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APSTP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이 역학 시리즈는 이것으로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동안 강의를 봐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